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대학원 수학교육학과 수학교육 전공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사실 박사과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니까 아무래도 적응이 되지 않는데요. 이제는 제가 적응을 좀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쓰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7월 10일이거든요. 원래는 제가 목요일 날 촬영하려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세미나가 있었다 보니까 촬영을 못 하고 오늘 이제 주말이 돼서 촬영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영상을 시작으로 제 이제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공식적으로 복귀합니다. 음, 많이 기다렸을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컨텐츠가 떨어졌나 뭐 이런 걱정도 하셨을 텐데 컨텐츠가 떨어졌다기보다 제 개인 사정 때문에 영상 업로드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일단 제가 이제 수학 교육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 박사 과정에 들어갔고 또 특히나 이제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 한양대학교 김영훈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으셨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은 해결해봐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학교육이라고는 제가 전공을 하고 있지만 물론 석사도 수학교육이고 박사도 수학교육입니다만 학부는 수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수학 얘기를 좀 많이 펼치면 좋겠다 했는데 수학교육을 배우고 나니까 정말 다르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졌을 정도라서 여러 이론들도 소개해 볼 겸 또 어떤 수학 교육의 역사를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도 함께 다뤄보면 참고할 때 좀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여러 컨텐츠를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 세수학 운동과 집합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수학 교육입니다. 정말 수학 교육이고요. 이제 이 컨텐츠를 시작으로 한 월 두 번 정도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혹시 공유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댓글란에 꼭 적어 주시면 참고해서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들어온 내용이 바로 이 세수학 운동일 겁니다. 세수학 운동은 우리가 이제 1960년대로 잡습니다.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를 하나 잡는데요. 제가 이 두 개를 잡는 이유는 1960년이 세수학 운동이 발생했는데 1970년에는 Back to Basis라고 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단 얘기는 세수학 운동이 펼쳐진 지 약 10년 만에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고 하니까 세수학 운동을 이제 선도했던 그런 운동가들, 뭐 운동가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분 이제 수학자분들도 있거나 뭐 교육학자가 있겠죠. 그런 분들에서 갑자기 또 베이시스가 되니까 계속해서 기본으로 이제 줄어나가고 있고 사실 이 내용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국내에 있는 수학 교육으로만 보더라도 세수학 운동은 이제 수학을 좀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뭔가 더 앞서 나가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다면 백투베시스는 이제 본래 수학을 다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원시적으로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한 운동인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단원이 계속해서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2022 국민개정교육과정이 등장하는데
그때에도 수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줄어나갈 겁니다. 만약에 준다면 이 또한 백투베시스의 원리 때문에 적용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집합론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좀 언급하도록 할게요. 집합론이라고 하는 이제 set theory라고 이야기를 부르는데, 이 set theory는 이제 칸토어라고도 하고 이제 칸토르라는 번역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분의 집합론이 지금 현재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개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두 가지를 좀 적어 오긴 했거든요. 그거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는 집합의 기수와 순서수라는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의 특수한 경우, 곧 유한집합의 개수와 유한순서집합의 순서수로 인식한다 라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원소의 구체적인 특성을 완전히 배제한 비개성적인 집합은 유한집합이든 무한집합이든 1대1 대응 아래에서 불변인 기수라는 특성을 가지며 자연수의 주요한 측면은 그러한 유한집합의 기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칸토어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설을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패러독스가 등장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패러독스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칸토어 패러독스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S가 모든 집합의 집합입니다. 뭐 모든 집합의 집합이라고 하니까 어떤 우리가 잡고자 하는 뭐 집합이 뭐 A, B, C, D 뭐 이렇게 있겠죠? 이것들 다 모아놓은 걸 집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그랬을 때 제일 황당한 역설은요, S의 모든 부분 집합은 S의 원소가 됩니다. 이게 칸토어의 역설이래요. 저도 이거를 적은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은데, 모든 부분 집합을 해봤더니 갑자기 집합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원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A, B, C, D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집합들도 원소가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A가 S의 집합 안에 속한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 포함된다고 할게요. 이랬을 때 S의 부분 집합에 대한 이 A는 S에 속한다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가 되면서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는, 그래서 역설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칸토의 역설은 지금 이 상황이 그려졌고, 이제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 중에 순서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같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수,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는데요. 순서 말 그대로 1, 2, 3, 4 이렇게 순서를 매기듯이 순서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순서수는 실수 범위에서 해당되고요. 그 내용에 두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든 x, y. 근데 이 x, y는 실수의 집합 안에 속해 있는 원소들입니다. 그랬을 때 유일하게 성립하는 게 있는데요. 이 유일하게 성립하는 것이 세 가지. x는 y보다 크거나, x와 y가 같거나, x보다 y가 더 크거나에 대해서 유일하게 하나 성립합니다. 네, 이 내용이 첫 번째 순서수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어쩌면 3단 논법일 수도 있는데요. x, y는 역시 실수라고 했을 때 x가 y보다 죄송합니다. x보다 y가 크고
y가 z보다 크다면 y보다 z가 크다면 x는 z보다 작습니다. 갑자기 말이 이상해졌죠. 뭐냐면요. x, y 비교했는데 y가 더 크고요. y, z 비교했는데 z가 더 크면 당연스럽게 x와 z를 비교했을 때는 z가 크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순서수의 정의라고 보면 되고요. 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아까 제가 세수학 운동 얘기하면서 집합론 언급했잖아요. 네, 이 집합론을 언급하게 된 것이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교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수학 운동이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집합을 배웠다고 하네요. 음, 집합이 들어가게 된 시점은 제3차 교육과정이었고요. 제3차, 4차, 5차, 6차, 7차 하고 이제 교육과정의 흐름이 2009 개정교육과정, 2012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는데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중학교의 집합을 다루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7차 개정교육과정을 받은 이제 당사자인데 7차 때는 집합이 중학교 1학년 때 언급이 됐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학교 때 집합이라는 내용이 없어지면서 함수를 설명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는 함수의 정의와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의 정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집합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있고요. 제가 이제 3차 교육 과정을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 맞춰 볼게요. 제 3차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명시를 하는데 당시 이제 교육부죠. 당시의 교육부가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파악하게 하며 수학의 체계를 이해시키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둘째, 수학의 용어와 기호 사용에 대한 뜻을 이해하며 수학적인 사실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역량을 이제 가져야 하는 내용이 되죠. 근데 이 3차 교육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이제 수학적인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점을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빠진 부분을 따지면 정말 많습니다. 빠진 부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러분이 크게 느끼고 있는 행렬. 행렬과 그래프는 완전히 빠졌죠. 그리고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도 빠졌습니다. 네, 이 내용도 빠졌고요. 복소수와 극좌표도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얘기했던 집합의 중학교 과정도 빠졌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겠지만 이 제3차 교육과정에서 시작된 세수학 운동이 가면 갈수록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그 다음에 또 차후에 나올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여러 내용이 많겠지만 단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크게 부담을 느껴 한다라는 내용이 계속된 결론이었는데 그것만이 꼭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점인지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집합을 말씀드렸던 거는 집합의 도입이 중학교 시작됐고 고등학교 시작돼서 함수의 정의가 서로 같게끔 했는데
이제는 같지 않게 함수를 설명하다 보니까 과연 이 내용이 맞냐 싶은 거죠. 정의가 이제 서로 다르게 되면 학생들은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이제 걱정이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보는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학 교육을 이제 전공을 하면서 지금 노트를 좀 보고, 그러니까 본다기보다 이제 노트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이제 우정호 교수님께서 쓰신 학교 수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에 대해서 다루지만 이 것만 보기에는 너무 음, 그래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도 몇 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책에서 더 보던지 아니면 다른 책에서 보거나 학술 논문, 학위 논문을 통해서 보던지 이런 쪽으로 좀 살펴보고 있어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면 계속해서 영상 제작을 해볼 생각이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을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한과 무한집합의 첫 번째 내용으로서 파스칼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무한과 무한집합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끝나면 계속해서 뭐 코시라는 이제 수학자도 있고 무한소 계산법, 다음에 17세기에 대한 무한의 정의 등에 대한 이야기를 펼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촬영을 할 예정이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